아유 허리야. 이서방, 이서방. 저는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이는 담배를 피우며 분노하는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이에게 도시락 냄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노후 자금을 들고 와 도와줄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이는 깔깔 비웃는 소리를 냈답니다. 장모님 돈 없다면서요? 노후 자금? 뭐 얼마나 되는데? 에? 뭐 한 2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꼴랑 장모님 쌈짓돈으로 사업장을 어떻게 차려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이서방,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야? 아, 더럽게 말 맞네 진짜. 노친네가 돈이 없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왜 괜히 나대고 지랄이야. 아이 진짜 노친네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망쳐버렸네. 어우. 이런 사람이 제 딸의 남편이라는 게 무서워지고 두렵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쪼그라들어 있어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햇빛이 강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손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죠. 그는 저의 애인이었습니다. 어머 춘식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영자씨, 다치진 않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죠. 얼른 일어나서 몸이 다치지 않았는지 봅시다. 저는 앓는 소리를 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이가 세상 착한 얼굴로 제 애인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회장님, 식사하러 가시는 길이십니까? 저는 전략기획팀 이정명 과장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자네가 우리 회사 직원인 것도 알고 방금 내 애인을 밀치는 것도 봤지. 자네 아주 몰상식한 놈이구만, 응? 네? 애인이요? 그럼 저희 장모님과 사귀는 사람이 회장님이셨어요? 와, 이게 웬 행제야. 아니 그럼 저랑 회장님이랑 한 식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한 식구? 방금 내 여자에게 막말하고 밀쳤는데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나. 영자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네와 대화를 하겠네. 저는 기재야 애인의 정확한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회사의 수장이었더라고요. 춘식씨는 점심을 드시러 나가시는 길에 사이가 절 밀치는 걸 보고 다가오셨다네요. 저에게 사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물어서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제 사이가 회사에서 진급해서 미끄러지고 퇴출될 위기라고 해서 저더러 사업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전해주며 노후 자금을 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니 마음이 바뀌었네요. 영자씨가 싸운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따위 짓을 했다고요? 영자씨, 제가 이 가정을 좀 교육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춘식씨가 사이의 기싸대기를 매우 강하게 날렸답니다. 사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더군요. 회장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밀친 게 아니라 장모님이 중심을 잘 못 잡으셔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자 춘식씨가 거짓말하는 사이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세게 차버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긴 뭘 잘해주나. 자네가 내 도시락에 냄새가 난다고 날 밀쳤으면서 말투도 비아냥대면서 막말을 했잖아. 자네 이제 보니까 본성이 그 모양인 것 같네. 그러자 사이는 제 팔을 붙잡으며 제발 춘식씨한테 말을 잘해서 진급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이익을 위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사이가 얄미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춘식씨에게 들러붙어 애교를 피우며 진급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회장님, 저희 장모님이랑 애인 사이시면 나중에 결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회장님 사이가 되는 건데 잘 좀 봐주세요. 진급도 시켜주시고 후계자 교육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자식, 감히 내 여자를 내팽개치고 박쥐처럼 들러붙어? 응? 안되겠다. 너를 내 손에 죽어봐라. 춘식씨는 주먹과 발로 사이를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사이놈이 이런 태도로 딸아이를 대했을 것 같아 바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지영아, 통화 되니?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네 남편이 내 애인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 네 남편이 날 밀쳐서 바닥에 자빠졌거든. 저는 지난번 사업 자금을 해주지 못한 것과 오늘 도시락과 노후 자금을 전할 생각이었다고 모두 말해주었죠. 그러자 딸아이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 인간한테 돈 해주면 절대 안 돼. 네가 그렇지 않아도 줄 생각이 없었어. 장모를 길바닥에 밀쳐버리는 놈을 왜 도와주겠니? 그런데 너 말이야, 그동안 이서방이랑 문제 같은 거 없었니? 사실 말이야, 그 자식이 얼마 전에 바람 폈어. 그래서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보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찾아간 이유를 알겠네. 바람난 상간녀랑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었나 보지.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그 인간이 엄마한테 무례하고 막대한 걸 들어보니 확실히 이혼을 해야겠네. 엄마 애인한테 좀 많이 때려주라고 그래. 내 목까지 다 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맞고 가만히 있어? 내 애인이 네 남편의 회사의 수장이란다. 나도 지금 알게 됐어.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지영아, 네가 이혼을 결심했다니 마음 놓고 이서방을 조져야겠다. 그럼 전화 끊으마.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춘식 씨에게 귓속말로 이서방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리고 이혼할 거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춘식 씨는 이서방을 끌고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답니다.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았는데 춘식 씨가 로비 직원에게 홍보팀에게 연락해 카메라와 장비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사이는 눈탱이 밤탱이가 된 채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싹싹 빌기만 했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 실수한 거 용서 빌었잖아요. 제발 그만 멈춰주세요. 아니, 넌 내 아내가 될 사람과 내 딸이 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방금 자네가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내 딸이 될 지영이가 너와 이혼을 한다고 했다. 너의 새끼 인생 제대로 망하게 해줄게. 춘식 씨의 행동은 정말 멋졌습니다. 안 그래도 멋있었는데 회사의 수장에 인간 말종인 사이놈을 응징해주고 있으니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이윽고 회사 홍보팀 직원들이 전력 질주로 로비에 나와 카메라와 마이크, 방송기기를 세팅했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이 카메라 앞에 서자 회사 로비 전광판에 그대로 송출이 되더라고요. 생방송으로 회사의 모든 사무실에 영상과 음성을 전달할 생각이셨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회장인 오춘식입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회사 건물 앞에서 제가 누군가를 때리는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왜 공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씨는 사이가 저에게 한 만행을 만천하에 알렸고 사이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도덕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정명 과장은 우리 회사에 먹칠했고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과장을 해고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으니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춘식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참교육을 시키더군요. 그 사이 옆에 있던 사이는 눈물 범벅이 된 데다 입에선 침을 질질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사이는 카메라에 대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연신했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면목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직원 20명 정도가 1층 로비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걸 구경하러 나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사이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배 직원들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자리를 비켜주며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고 자리를 깔아주더군요. 그러자 직원 하나가 주머니에 있던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이 과장이 나쁜 자식아, 날마다 네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일하게 만드냐? 그리고
왜 내가 네 기사 노릇을 해야 하는 건데? 아침마다 네 집 앞에 가서 모셔오는 짓을 왜 시키냐고 이 쓰레기야. 그 말을 듣자 춘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 그런 부조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아직도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주머니에 있던 날계란을 사이에게 던지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후배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희롱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다들 기를 쓰고 욕하더라고요. 사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네요. 그동안 사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저는 크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 정도로 바닥이어서 이런 인간을 사이로 두었구나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사이는 그대로 사무실로 기어 올라가 짐을 싸서 퇴장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딸아이는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춘식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변호사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제 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겠다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결국 사이는 외도와 금품 요구 등의 사유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신혼집을 팔아 딸에게 위자료를 주었답니다. 이후 사이놈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딸아이가 씩씩대면서 저와 춘식씨 앞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저씨, 그 인간 사업체를 차렸다네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다가 차렸대요. 그 말을 듣자 춘식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사업을 시작했다고? 어떤 사업? 아저씨 회사에서 하던 일하고 똑같은 거라네요. 거래처에서 일 받아서 매출을 올리나봐요. 아이고, 그 자식이 법무사인지 모르고 날뛰는구나. 하긴 취직 자리를 다시 얻는 게 어려웠을 테고 할 줄 아는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 사무실을 차렸겠지. 그럼 이 아저씨가 그 자식을 무너뜨려주마. 아주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줄게. 네? 정말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자식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엄마를 내동댕이 치고 개무시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런 놈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알았다 지영아. 대신 내 부탁을 들어줄래? 만약 네 전남편을 망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해주면 나를 새아빠로 맞아주거라.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딸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좋을 대로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돼주시면 완전 좋죠.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분이잖아요. 또 누군가 엄마를 괴롭히면 그 자리에서 응징해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이니까 너무 좋다고요. 엄마, 그럼 머리 올리는 거야? 영자씨,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제 청혼을 거절하실 건 아니죠? 춘식씨와 딸아이가 뻔히 보자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여보. 여보라고 했어요? 야, 아주 듣기 좋네. 다시 한번 해봐요, 여보. 여보, 부끄러우니까 그만해요. 그렇게 저는 춘식씨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하는 사이놈을 무너뜨리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춘식씨는 사이와 거래하는 큰손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거래를 끊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바로 사이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이는 거래처 사장들을 찾아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물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몇 달 만에 본 사이는 잘 먹고 살았는지 볼에 살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회장님, 제가 과거 저지른 잘못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 악길까지 막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남의 성공을 이런 식으로 막는 건 반칙이 아니냐고요.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회장님 때문에 회사가 나락으로 가겠다고요. 사이의 태도는 용서를 빌기보다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냐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문을 열었답니다. 난 말이야, 네가 이 바다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네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아이템을 바꿔 다른 사업을 또 시도한다면 또다시 망하게 만들 거라고. 네가 내 아내와 딸에게 한 짓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한테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회장님, 그럼 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는 평생 밑바닥만 기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내가 아는 한 그렇지? 그러니까 성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잘근잘근 밟아주고 씹어먹을 테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사이놈이 벌떡 일어나 덤벼들 기세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를 깍하고 질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용감하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한창 젊은 남자와 싸우면 크게 다치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주방에 있던 딸아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와 사이 얼굴에 뿌리더군요. 바로 엄청 매운 와사비였습니다. 눈에 뿌리는 바람에 사이는 바로 바닥에 쓰러져 악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발로 사이놈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하다못해 날 공격하려고 해? 응? 그런데 어쩌냐? 나의 지혜로운 딸이 한 방 먹였구나. 응? 얼씨구 좋다. 절씨구 많이 맵지? 응? 실컷 맞아봐라. 그만해요. 내 눈이 빠질 것 같다고요. 젠장. 앞이 안 보여서 도망도 못 가네. 여보, 나 물 좀 가져다줘.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가져다 줄게. 기다려. 제 딸은 주방에 가서 소금물을 한 컵 가져오더군요. 사이는 그걸 물로 착각하고 눈가에 뿌렸답니다. 그러자 얼마나 따가웠는지 또다시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이가 대굴대굴 구르며 난리를 치는 동안 남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단 침입해서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빨리 잡아가 달라고 일렀죠. 경찰들은 5분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사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무단 침입한 사람 맞죠? 근데 꼴이 왜 이럽니까? 이놈이 저에게 살려들어서 와사비를 좀 뿌려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찌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원. 그리고 남편이 딸아이와 이혼했는데 다짜고짜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죠. 그러자 경찰들은 사이놈의 뒤통수를 날리며 엄살 그만 부리고 나가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찌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그 광경을 핸드폰에 담아두었네요. 남편의 입김으로 사이의 거리처 사장들은 일제히 사이와의 파트너십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이가 발로 뛰어 이를 따내었는데 남편의 한마디면 말짱 도루묵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사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많은 빚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라 신용불량자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사이놈은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알바를 찔끔찔끔 하면서 겨우 먹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을 잘 만나니 제대로 된 복수와 응징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황혼재혼이라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결혼식은 꼭 하고 싶었답니다. 수많은 하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신부 입장을 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을 떠난 전 남편, 핏덩이 딸을 키우려고 애쓴 많은 나날들, 삶의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까지. 그래서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이윽고 신랑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했답니다. 아마도 저희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거예요. 저는 채소 가게를 팔고 남편과 건원서인 딸아이의 내조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딸이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를 말리고 같이 살자고 졸랐답니다.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부녀 시간으로 지내고 싶다며 부탁을 했죠. 그래서 딸아이와 남편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까지 만들었답니다. 딸 지영이는 남편에게 빠빠라고 부르고 남편은 딸에게 공주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역전을 한 것 같네요.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줄일게요.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사연을 보내겠습니다.